본인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란 이런 걸 진단이라고 하죠. 예, 진단을 받으셨답니다. 지금 이분 35 되셨는데요. 이제 임신 전 검사를 하러 가서 보니까 다낭성 난소 증후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답니다. 약을 먹는 건지 치료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다고. 남편은 아기 낳기 전에 한의원에서 몸을 보호해주는 약을 좀 먹어보는 건 어떠냐 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그 다낭성 난소 PCO라고 하는데요. 네. 거기 이제 난소에 이제 물혹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생기면서 배란이 되는 걸 방해를 하면서 임신이 안 되고 생리가 없어지는 게 특징이죠. 네. 근데 이게 이 PCO들 심한 환자들 보면 여자분들이 남성화돼요. 남성 호르몬이 증가되거든요. 아니 뭐 저기 물혹 쬐끔 있다고 어떻게 남성 호르몬이 증가할 수가 있죠? 아니 그 로테르담 클래시피케이션에 보면 그 가장 3대 핵심이 남성화, 털, 여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예. 다낭성 난소 증후군 저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 글자만 보고 난소에 그냥 조그만한 그 주머니들, 그러니까 물혹 같은 것들이 좀 많아지는 것일 뿐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남성 호르몬 수치가 좀 높아진다고요? 네,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면서 털이 굵어지고 여자가 네. 콧수염이 나고 여성 호르몬은 줄어들고 배란 장애가 오면서 임신 및 이런 게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게 증후군이에요. 원인은 네. 모르겠어요. 염증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이거의 핵심적인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딱 그 얘기하는 거는 네. 살 빼십시오입니다. 아니 이게 비만과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무슨 상관일까요? 그 뭐 복잡하지만 네. 우리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때 콜레스테롤이 그 재료로 쓰이거든요. 그러면서 여성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으로 되고 캐스케이드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거 비만과 관련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그래요. 살을 빼면 그게 호전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다이어트를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진단을 받을 때 보통 초음파를 받는데 네. 경미한 경우에는 약간의 물혹이 있다가 또 금세 사라지기도 합니다. 아마 이분의 초기이기 때문에 있다가 없다가 보일 수가 있어요. 컨디션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더 병이 진행이 안 되려면 네. 살 빼십시오. 일단 그 마른 몸인 여성인 경우에도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생길 가능성은 있나요? 있죠. 근데 예. 이분 만약에 지금 나는 살 하나도 안 쪘는데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실제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지 네. 그런 정식 진단명인지 아니면 임신 전 검사에서 난소에 그냥 물혹 몇 개가 생긴 건지는 감별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서로 다른가요? 예. 그러니까 그게 있다고 해서 그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임 원장이 얘기했듯이 그런 물혹들이 생기면서 여러 호르몬의 그러니까 그 성 호르몬의 불균형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해요. 여러 이제 진단 기준이 네네네.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임신이 잘 안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월경, 무배란, 그다음에 이제 그 임원장이 했지만 남성화 네. 되고 그다음에 살이 찌는 그런 증세들이 나타나서 이럴 경우에 이제 치료가 필요하죠. 치료도 되게 좀 정밀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당뇨, 혈당도 올라갈 수 있고 고지혈증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나타나는 여러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좀 치료를 하게 되는군요.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무배란에 의한 무월경 이렇게 나타난다면 임신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그때는 배란을 유도해서 임신하는 방법까지 이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만약 그게 실제로 물혹이 아니라 여러 기능을 하고 있는 실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었다면 두 개 병원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얘기하고 치료에 들어갔을 것 같고 만약 말없이 물혹이 몇 개 있네요. 뭐 이렇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조금 의심되네요. 라고 한다면 아직 진단이 확실히 내려진 건 아닐 겁니다. 이 진단이 확실하게 내려지면 이거는 의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병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그 산부인과 전문의가 이제 안 했다면 그러면 그건 단순히 물혹이고 그냥 이거는 지내면 돼요. 그러니까 여성의 한 10명 중 1명은 자궁에 난소에 물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약을 먹는 건지 치료가 어떻게 되는 건지는 실제 이 병이
이로 진단받았을 땐 대단히 좀 복잡하고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살을 빼라는 건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분이 뭐 김성원 앵커가 지적하셨던 대로 살도 안 찌고 뭐도 아무것도 증세가 없다. 그러면 이분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단순히 무로기내 그래요. 발견된 거면 그거는 그냥 무시하고 지내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여기 보니까 이름 자체가 병명 자체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상이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나타나야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된다는 얘기겠죠. 무월경, 무배란, 남성화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 높아지는 것, 네. 예, 비만까지 여러 가지 증상이 함께 증후군 나타나야 이 그 진단이 내려지는 거 확실히 내려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연 주신 분께서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증상이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먼저 좀 이제 좀 따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걱정이 되신다면 한두 군데 병원을 한 번 더 가서 제대로 검사를 좀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문했던 병원은 강남 차병원인데 이 병원은 뭐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 뭐 충분히 잘 진단하고 진료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했는데 별 말이 없다. 네. 그러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아닐 제 느낌은 일감은 이제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요. 예.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튼 다낭성 난소 증후군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 추가 정보까지 좀 드렸습니다. 제 막내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었거든요. 막내 동생이. 예, 근데 뭐 아주 예쁜 얘기 그냥 빠박 나서 아들 둘 지금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의심이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많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거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